교회성장연구소가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받는 목회자들을 초청해 한국교회 미래리더 네트워크 네 번째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명칭을 변경하고 참여교단 확대와 더불어 이단 연구와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찬양사역단체 아이자야 61이 청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일간 찬양 컨퍼런스를 진행 중입니다. 이란 사이비 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월드비전이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발생 1년을 맞아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받는 목회자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리더 네트워크 모임인데요. 이날 참석한 목회자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함께 다음 세대 부흥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교회성장연구소가 한국교회 미래리더 네트워크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받는 목회자 20여 명이 모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과 다음 세대 부흥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가 그 답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올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자녀 양육을 돕는 돌봄 교실을 통해 저출산 완화에 앞장서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교회성장연구소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요셉의 절대긍정 리더십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요셉의 특징인 배려심과 넓은 마음,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셉이 사랑을 아버지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고 배려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부모 사랑뿐 아니라 교사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목사님의 사랑,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는 다음 세대에게 교과 과목을 교육하는 요셉 학습법을 활용해 선교하는 필요중심 관계 전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의 탁월한 목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함께 또 쉐어링이 되면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가라앉거나 표류하는 정도가 아니라 쇠빙선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동력들을 우리 안에서 서로 간에 좀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한국 교회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한국교회 미래리더 네트워크는 지난해 4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용인제일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모임입니다. 분기별 모임을 통해 목회 사례를 나누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연구와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저출산 문제는 한국교회의 선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부흥은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이단 문제 논의기구인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더 많은 교단이 이단 연구에 참여해 함께 대응에 나서자는 취지인데요. 이들은 또 한국교회가 함께 공유하는 이단 규정 기준을 세우는 연구도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함께 이단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체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논의된 안건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정통 교단이라면 어느 곳이든 이단 연구와 대응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 모임은 한국 교회의 모든 교단의
이단 대책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교단인 경우는 어느 교단이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보편적인 명칭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협의회는 7일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명칭 변경 등 여러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각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대상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이단을 규정할 때 기준이 될 만한 표준 항목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교단마다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모든 교단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공동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단 규정의 표준으로 정해 놓으면 그것을 절대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작업도 해 놓으면 우리 한국 교회에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이들은 또 이번 회의를 통해 신임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협의회가 규정한 순서에 따라 예장 고신총회의 이단대책위원장인 성희창 위원장이 차기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현 유영권 회장은 1년간 협의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찬양사역단체 아이자야 61이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3일간 컨퍼런스를 진행 중입니다. 첫날 아이자야 팀은 참가자들과 함께 주제를 드러내는 책을 읽고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가자들은 강연 내용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양사역단체 아이자야 61이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더 그레이스 솔라 그라시아라는 주제는 오직 은혜를 뜻하는 말로 아이자야 팀은 지난해 오직 복음으로에 이어 청년 세대가 삶에서 은혜를 느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솔라 그라시아, 은혜에 대한 주제로 같이 예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의 길도 함께 하고 있고 그것과 같은 흐름으로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컨퍼런스입니다. 컨퍼런스 첫날 아이자야 팀은 참가자들과 함께 카일 아이들먼의 은혜가 더 크다를 읽고 책 내용을 설명하는 북쉐어링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순서를 맡은 청년학생 복음운동 WOG 오장성 목사는 자신의 작은 흠이나 잘못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자야 팀이 작곡한 찬양과 함께 조성민 대표가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아이자야 팀은 이날 모인 2천여 명의 다음 세대가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오는 회중들 안에 또 많은 청소년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용서의 그런 은혜들 그리고 가능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혹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떠난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케 하는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청년들은 은혜를 강조한 강연자들의 도전에 비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련회와 집회들을 가봤지만 찬양 시작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이 갈망으로 참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7일 아가동산과 김기순 교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변론 과정에서 방송 금지가 되는 것과 명예훼손 사이의 적당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명예훼손에 대한 적당한 처분이 무엇이냐는 확고한 법리가 없다고 난감함을 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해당 다큐에서 김 씨가 교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뜻을 거스르는 교도는 폭행에 숨지게 했다는 내용을 부정하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시리아 북부와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 1년을 맞아 그동안 진행한 구호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지진 발생 직후부터 식량과 생필품을 비롯해 의료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식수 위생 설비, 위생용품, 현금 등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월드비전은 정부와 국제기구와 협력해 한화합 792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취약계층 대상 소득 증대 사업과 시리아 북서부 지진 피해 아동 및 여성 보건 영양 사업으로 70억 규모의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로 대지진이 잊혀지고 있는데 이재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부안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정기총회를 열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부안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부안군 목회자들이 지역의 다문화 가정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뭉친 조합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 섬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기총회를 주관한 협동조합 이사장 부안희망교회 임병록 목사는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지역의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지역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좋은 일에 우리 부안군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한번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노력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조합은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 한국어학과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다문화 복지를 위한 돌봄을 확대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놀이터, 생활 지도자 자격증,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요르단에 패하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이 좌절됐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7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0대2로 져 탈락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포진해 역대 최강의 대표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우승은 불발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다음 대회를 기약해야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팀과 한국으로 돌아가 이번 대회를 분석하려 한다며 2년 반 동안 북중미 월드컵을 목표로 팀이 더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필수 의료 위기를 막기 위해 소방당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소방청은 7일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먼저 병원 이송 전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기준으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신고가 폭주할 경우 긴급한 사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해 대기해야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긴급 구조 요청에는 우선 출동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소방드론, 고속도로와 지방자치단체 등 영상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CCTV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은 OECD 38개국 중에 5번째지만 제도의 사용률은 저조해 여성 경력 단절 방지, 저출산 극복 등 목표 달성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총은 유연 근로제를 확산해 휴가와 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가족 친화 제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등을 직접 짓고 전세를 주는 방식으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세입자 약 200명을 속여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남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 씨에게 7일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5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초년생과 노인,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린 악질적인 사기범죄라며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쳐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남미국가 에콰도르가 구소련 시절 만들어진 무기를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하자 러시아가 이에 반발해 에콰도르산 바나나, 꽃 등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검역당국인 연방수의식물위생감독국이 에콰도르 수출업체 5곳의 바나나에서 해충이 발견돼 수입 허가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콰도르산 바나나는 러시아가 수입하는 바나나의 90%를 차지합니다. 이번 수입 금지 결정은 지난달 에콰도르 대통령이 미국에 2억 달러를 추가 지불하고 보유한 구소련제 무기와 미국산 현대무기를 거래한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구소련제 무기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양철 제품이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의 가격 책정이 미국 산업에 각각 실질적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표결을 거쳐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5일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 피해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한국 등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면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지상 전에 이란이 하마스에게 돈을 보낸 목록 등을 확보했다며 양측이 협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은 현지 시간 6일 2020년 이후 하마스의 공식 문서를 확보했는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란이 하마스와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에 돈을 보낸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란의 송금액이 약 2천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가자지구에 역류됐던 인질 가운데 31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9명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로 끌려간 사람들이고 나머지 2명은 2014년 하마스에 살해되거나 납치된 2명의 병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무과학상이 통일교로 알려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관계 있다는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 과거 교단 측이 제시한 정책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021년 중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리야마 당시 의원이 통일교 유관단체 행사에 참석, 이 단체의 추천장을 받기 전 교단인에 관 정책에 찬성을 요구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단체가 확인서를 통해 요구한 정책에는 헌법 개정으로 안전보장 체제 강화, 동성혼 합법화는 신중하게 취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날엔 모리야마 문무과학상이 2021년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회원들이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를 웃돌겠는데요. 연휴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9도, 광주 8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4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하마스 측이 총 135일간의 휴전과 인질 및 수감자 교환을 이스라엘 측에 제안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 지상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면서인데요. 협상이 성공할 경우 아직 남아있는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완전한 종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괴멸에 강경한 입장이라 협상이 쉽지 않겠지만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바람이 수용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